크로닉 페인이라는 게 병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과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병이 됐고, 앞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늘면 늘수록 가장 많은 의료비가 들고 가장 많은 이슈가 들고 가장 많은 컴플레인이 이제 크로닉 페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크로닉 페인에 대해서는 의학에서 가장 프리미티브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바뀌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는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스테로이드나 수술을 현저하게 제한하면서 사실은 속수무책인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만성통증에서는 이제 센시타이제이션, 감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감정이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거 말고도 상당히 생각해 볼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엔세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통증하게 되면 머슬 타이트니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서 머슬의 병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이제 머슬이 단단해진다는 게 이제 보는 한 관점이에요. 머슬에서 병이 있고 그 병에 통증의 소스가 있다. 그건 이제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머슬에 대해서 약간의 섬유화가 되면 그 섬유화 자체가 감작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제 힘줄의 문제가 이제 그런 거 이제 대부분 이제 묻게 되면서 힘줄의 변화가 오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처음에는 그 힘줄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힘줄염, 텐디나이티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힘줄에는 염증, 블라드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염증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줄의 병이라는 얘기가 성립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변화는 이제 근육의 변화, 힘줄의 변화,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의학적으로 발전이 됐다면 그걸 보면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됐죠. 지금은 이 세기에 와서는 힘줄의 근육의 병도 아니고 힘줄의 병도 아니고 다 있겠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센세이션하게 관심을 받는 분야가 이제 아니다. 근육의 병, 힘줄의 병도 있지만 힘줄이 뼈에 붙는 데의 병,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힘줄이 뼈에 붙는 그 사이의 병, 이게 이제 엔세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엔세스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스폰딜로 아스로페시가 강직성 척추염 이런 환자에 있어서 힘줄이 붙는 데에 변화를 기술한 것이었습니다. 가시피케이션 되고 오시피케이션 되고 하는 그 변화인데, 그러다가 그러한 것이 힘줄이 단줄이 붙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올간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올간 스트럭처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본이고, 그 다음에 페리오스티움에 이제 페리오스티움 쪽에 파이브 카틸리지가 있고, 또 이쪽에 시노비얼 파이브 카틸리지가 있고, 여기가 이제 엔세시스 붙는 자리 위치에 카틸리지인데 이거는 하이어링 카틸리지의 경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힘줄이 있고, 아시다시피 파이브 카틸리지는 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이어링 카틸리지는 세포가 생겨난 데죠. 여기서 새로운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힘줄이 되는 거죠. 이 올간의 병이 이제 엔세시스 올간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아주 재밌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여기만의 병이 아니라 엔세시스라는 얘기는 힘줄 붙는 데가 아니라 이 주위에 광범위한 머자나 다, 파시아까지 다, 결국은 이 엔세시스 병이 다 들어있고 전체의 변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근처에 다 이게 병이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이게 이제
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2016년에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이제 조직학적으로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메디아를 사용해서 그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단순히 이런 변화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여기 문제가 있는 이 상태에서 서셉티빌리티가 증가된 이 상태에서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의해서 뭐 강기성 척추염이나 이런 변화가 온다. 그런 게까지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와있는 NSAC는 힘줄 붙는 데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올관이 아니라 버사, 백패드, 주위의 트라베큘, 본, 그 다음에 심지어는 디판시아까지 다 NSAC 이런 쉽게 말하면 딱 붙는데 스트레스에 의해서 변하는 겁니다. 인서셔널 딱 붙는데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가면 거기에 병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의 감염, 이제 박테리아의 액션에 의해서 거기서 더 심한 염증 상태가 오게 되면 이제 엔세사이티스가 오는 거죠. 정상적으로 여기는 피가 많이 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은 많지 않지만 어떤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박테리아가 어떤 롤을 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결국 이제 류마톨로지 페이션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병들이 나타나는 거죠. 시모바이티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만져진 보이는 데가 결국 이렇게 힘줄이 뼈에 붙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제 피지컬에서 텐더니스가 환자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데 그리고 저희가 치료할 때 타겟으로 쓰는 부위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위들이 주로 흔히 나타나는 부위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쉽게 하는 겁니다.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맨 처음에 이슈가 됐지만 굉장히 이게 근육을 눌러서 아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르면 여기가 아프고 저 사람은 저리가 아프고.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고 파사이티스나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뭐랄까 명확하게 딱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그 병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진단이 안 되면 마이오파사이티스라는 게 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할 때마다 진단이 다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실제로 텐던에 근데 그렇다고 텐던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변화가 하는 것들은 병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텐던에 대한 변화가 상당한 포커스가 됐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나 노화의 과정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힘줄이 붙는 위치에서의 텐더니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이 이학적 검사가 보다 명확하게 되고, 근데 그게 파이브로마이아지나 마이오파사이티스나 우리가 근막에 병이 있다고 하는 것들하고 다 겹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이제 지금은 어떤 형태에 있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건데 사실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이제 컨셉이 바뀌는 겁니다. FIMS가 IMS하고 다른 거는 트리거 포인트를 중점으로 두지 않고 힘줄에 붙는 데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든요. 주로 페리오스티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변화가 와 있는 서셉티브가 증가된 사이트를 보다 쉽게 발견하고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사지 수기 치료도 마렐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수기 치료가 근육을 만지는 트리거 포인트를 하는 닥터 오스테오패시의 학문들은 이제 주 트리거 포인트를 많이 가죠. 마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프로프리오셉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페리오스티움에 붙어있는 프로프리오셉션을 더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치료 포인트가 명확해지고 반사를 일으키는 포인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확 바뀌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SS 사이트에서 텐더니스가 있고 페인이 나타나고 엔세소패시가 오는 곳은 눌러서 통증이 있고 거기에서 통증이 유발되고 엔소패시가 좋아지면 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 머슬의 트리거 포인트도 뭐 체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붙는 힘줄, 그 다음에 엔세스, 그러니까 힘줄이 골막에 붙는 위치도 체크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하고 이 경우에 이제 그것이 인볼브되는 위치나 병에 훨씬 더 접근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건 이제 자, 이런 엔세소패시라는 개념이 들기 전에 텐디노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처음으로 얘기한 게 건입니다. 건은 이거를 다 부분지어 본 게 아니라 이미 70년대에 근육의 단축과 힘줄의 변화, 그 다음에 힘줄이 뼈에 붙었을 때의 변화, 요 세 개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죠. 최근에 NCS 개념이 텐던 인서션 하는 데가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 이 거는 테노스노바티콘스 이런 변화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동양에서는 이건 다 알고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못했었을 뿐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 하찮은 얘기가 서양에서는 이제 회자가 되고 그걸 가지고 입증이 되는 단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캐노스 로우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제 불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세소시스가 지금처럼 근육이 긴장되고 자 보세요. 이게 왜 왔느냐 이거예요. 근육이 긴장돼 있고요. 힘줄도 두꺼워져 있고요. 힘줄 기능들이 변화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파시아나 버사나 패티슈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엔세세우리에 의하면 그거는 이제는 2016년에 그걸 입증한 전원이 나왔거든요. 이 변화가 다 있는 거죠, 다. 근데 이 변화의 오리진은 어디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감작이라고 하는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뇌에 구조적인 변화가 왔고 뇌를 포함한 스파이널 코드에 그 변화에 의해서 이제 일정 부분이 감작된 부위가 긴장되고 서셉티비티가 증가한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경이 다치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일련의 영역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낙다거는 이것이 척추에서 이러한 변화가 처음 출발했을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척추가 신경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데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감작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커지고 자극 안 해야 될 정도의 자극에서 반응하거나 그 다음에 반응을 받아야 되는 게 다친 데보다 훨씬 넓은 부위에 오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손상이 되는데 손상이 되면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손상이 되면 그 주위에 근육이 단단해지고 통증이 오잖아요. 손상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 주위에 근육이 단단해지고 누르면 아픈 게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크로닉 페인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인저리는 없어진 거죠. 원래 인저리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크로닉 페인. 그래서 이러한 크로닉 페인이 왜 오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뇌브 루트에 크로닉한 이리테이션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부위가 다치게 되면 그걸 회복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닥터 건의 컨셉인 거고, 일반적인 컨셉은 뇌에 감작이 됐는데 그런 감작이 어떤 형태든 뇌를 포함한 일정 부분에 학습이 돼 있는 거죠. 여기가 단단해져 있고 여기에 있는 수용체는 더 과하게 반응하고 이런 변화가 와 있다는 거. 이게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중심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 일단 어떤 캐논스도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 하나예요. 중심성 감작의 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아주 쉽게 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감작이 된 거를 탈감작화하는 게 이제 우리의 치료인데요. 감작이라고 하는 게는 글라이얼 셀의
최근에는 그라이얼셀이 어떤 형태의 커넥션을 갖고 어떤 물질을 흘러보내고 뭐 심지어는 그라이얼셀이 엑시딕한 것들을 뇌를 더 엑시딕하게 만들면서 뭐 퇴화나 이런 통증을 유발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라이얼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라이얼셀은 뉴런을 보호하는 모든 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스파이널 코드에서부터 모든 게 다 그라이얼셀의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센시타이제이션, 디센시타이제이션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딱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브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너브 블록이 일반적으로 신경에 병이 생겼을 때 가장 억셉터블한 치료법이에요. 너브 블록은 뭐냐면은 신경에 국소마취제를 줘서 그 국소마취제가 신경 부위를 일순간 마비시키는 거죠. 소디움 펌프를 스톱시켜서 일을 못하게 딱 스톱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액션 포텐셜이 생기고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를 주는 겁니다. 옛날에 왜 정신병 환자를 쇼크를 줘가지고 기절시켰다 깨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신경에 쇼크를 주는 게 너브블럭입니다. 너브블럭은 상당히 좋은 효과고 이지만 중요한 거는 한번 깜짝하고 마는 거. 지속되는 자극 효과가 없어요. 결국 뇌에 대한 자극이거든요. 신경에 대한 자극인데 지속적인 효과가 없어요. 잠깐 자극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의 한계는 쉽게 말하면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반짝이는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사지와 그거보단 낫겠지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치료가 이제 플로세라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문제가 된 약화가 되거나 손상된 부위를 직접 찔러서 거기서 또 글루코스나 이런 걸 줘서 염증을 강하게 오랫동안 일으키게 한다. 그러면 그 오랫동안 일으키는 거에 의해서 조직 재생이 염증에 의해서 자극이 되고 그 자극에 의해서 우리 그 심줄이 회복된다. 스카로 생성 때는 어떤 식으로 회복된다. 자극에 의한 반응이다. 근데 이건 굉장한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때 미국에 갔었거든요. 미국에 가서 제가 플로세라피를 진짜 보고 싶었어요. 봤는데 없어요. 아파요. 근데 그때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TPI나 플로세라피를 레지던트 때 무지 많이 했어요. 교수님 옆에서 알지만 제가 그런 거 놓고 다닐 때 병원에서는 거의 정신병자처럼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플로세라피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인플라메이션 자체는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IMS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은 현재 ongoing한 데를 반을 찌르지 않는 거예요. 병이 있는 데를 찌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지배를 받는 다른 부위를 찌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트리거 핑거가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직접 여기 병변을 뜯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치료는 이거와 같은 메디안너브 이너베이션을 받는데 수용체가 상당히 많은 부위를 자극을 하면 이게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안 건드리고 이게 우리가 하는 치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너브 블록은 분명히 신경을 마비시켰다가 다시 깨어나게 하면서 자극을 줍니다. 뇌에게. 하지만 연속성이 없어요. 플로세라피는 아픈 데를 직접 염증을 만들어요. 근데 연속성은 있겠지만 더 나쁜 통증의 사이클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 자체가 이론에 맞지가 않아요. 아픈 데를 더 아프게 하는 거죠. 약한 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은 아픈 데를 찌르게 되면 콜라겐이 재생된다고 하는데 콜라겐 재생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생은 인솔루블 콜라겐이라서 이 안정에 기여를 못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안 맞아요. 단지 자극 효과는 있어요. 왜? 아픈 데를 더 찔렀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더 나빠지든지 좋아지든지. 그게 자연히 좋아지는 건지 찔러서 좋아지는 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 치료는 똑같은 이너베이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느블럭처럼 뇌에 자극을 줘요. 하지만 아프지 않은 곳에 자극을 줘요. 지금 현재 병이 없는 곳. 하지만 같은 지배를 받고 있어서 서셉티빌리티는 감쪽이 됐기 때문에 증가되어 있는 곳. 거기를 자극해서
실제로 염증이 있는 부위를 같이 회복시키자는 겁니다. 개념이 달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가서 느낀 게 거기에 계신 우리나라의 그에서 여러 대학병원에서 정말 내노라 하시는 분들을 자기 대학 대표 선수로 간 거 아니에요? 자기 병원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카타르 너희들 우리한테 이 기술 사라. 그런 컨퍼런스예요. 그쪽에서도 우린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컨퍼런스예요, 서로. 근데 악유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딴 데는 악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악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온 교수님들, 서울대나 딴 교수님들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 교수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드시겠다고. 새로운 걸 이렇게 하면. 의학은 관습 때문에 의학이 발전이 안 되는 건데 잘못된 관습 때문에 안강 교수님 같은 분이 정말 힘들다고. 다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컨셉은 분명히 맞는 컨셉입니다. 치료의 방향도 맞는 방향입니다. 단지 이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